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문제 2월달 A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까지 우리는 꼭지별로요. 기초부터 합격까지라는 파워포인트를 슬라이드 한 장 한 장 한 장 연습했다면 지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어보시는 방법들은요. 이제 최신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60분 안에 내가 제대로 400점 이상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유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 도형을 빨리 찾아서 연습하는, 저랑 같이 푸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구성은 한글이랑 똑같지 않고 전체 구성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크기 및 순서라고 해서 A4 용지로 바꾸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그럼 우리는 디자인에서 뭐였나요? 슬라이드 크기를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바꾸고요. 그렇죠? 확인. 뭐 최대와 맞춤 확인 이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춤 확인으로 하면 A4 용지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엔터. 왜? 총 6장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엔터 슬라이드 6장을 만들고 그러면 1번 끝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그쵸? 대장 페이지에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쵸? 어쩌고저쩌고 하는 방법은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동일한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제목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여기 로고와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번호 집어넣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얘는 밑에 깔린 거는 1층에 깔린 거는 평행사변형 같죠? 그래서 삽입에 대장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도형에 평행사변형을 먼저 선택을 해서 여기 아래쪽으로 먼저 깔아줍시다. 이렇게 얇게 깔아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우리는 윤곽선 없음.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선 없음으로. 그쵸? 그래서 선 없음으로 하고 여기에 있는 색깔을 살짝 바꿔주자고 했죠? 바꿔준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면 우리가 다음 도형 그릴 때 똑같은 서식이 적용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렇게 해놓고 1층에 깔린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자, 삽입에 2층에 깔린 도형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더 큰 건데 좌우대칭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또 그려주되 여기까지 그려주되 얘의 모양들이 어떻게? 좌우대칭으로 회전으로 좌우대칭으로 만들면 모양이 비슷하죠? 색깔이 조금 헷갈리면 다른 색깔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맨 1층에 깔려있던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라고 해서 여기 있는 마스터 제목 편집 부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당하게 올리고 이 부분은 내가 얘네들을 좀 더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좀 맞춰주셔야 돼요. 너무 아래로 쳐져 있으면 우리가 작업할 공간이 좁아지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리고 얘네들도 조금 더 올려서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제목 글꼴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도형의 가운데 웬만하면 가운데 오도록 맞추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굴림의 40포인트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럼 홈에서 글씨체 굴림 44포인트가 아니라 40 그리고 색깔은 흰색으로 바꾸되 가운데로 근데 이 색깔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흰색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진한 색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셨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에서 6 슬라이드 제목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되나요? 하단 로고 슬라이드 2번에 1, 2, 3 주식회사가 좌측 하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삽입에 대장 페이지의 그림을 갖고 옵시다. 문서 폴더 안에 ITQ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우리는 픽처 폴더 안에서 바로 찾읍시다. 1, 2, 3 주식회사를 갖고 오되 여기서 어떻게 해요? 투명한 색 설정해야 되니까 내가 선택한 이 도형을 기준으로
숨겨진 메뉴에 여기 3개 보시면 스포이드로 내가 이 회색 부분은 다 없애줘, 배경을 제거해줘 라고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줄여서 대각선으로 줄여 주셔서 우리는 좌측 하단에 위치시킵니다. 그쵸? 요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페이지 번호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삽입에 여기 머리글 바닥글 얘를 눌러서요. 여기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에 있는 표시 안함 모두 적용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그쵸? 여기 있는 부분 1번, 2번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그래서 1페이지에 보시면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페이지 번호 들어갔고 로고 들어가 있고. 그럼 우리는 1페이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배경 서식에 1페이지에 해당하는 배경 그래픽만 숨겨주면 돼요. 됐죠? 요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한글에서 페이지 설정을 하고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1번, 2번, 3번, 4번 문서 작성까지 지우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저장하는 데까지가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한글에서 페이지 설정 다 한 데까지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저장을 합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에 문서 폴더 안에 ITQ 안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는 오늘 날짜 2022-0316 빼기 이민함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요 저장을 한 상태에서 업로딩을 계속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얘네들을 지우자고 했어요. 얘네들을 지우고 우리는 빈 화면에서 요 슬라이드 1번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도형 편집 직각 삼각형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삼각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은 그려줍시다. 조금 더 나갔죠? 3분의 2 정도?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형의 픽처에 그림 1을 집어넣는 거. 그러면 숨겨진 메뉴의 색깔 바꾸는 것처럼 그림에서 키보드를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해당하는 그림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투명도 50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채우기에 투명도를 50으로 바꾸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림 효과에 보면 뭘 찾아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쵸? 문제대로 한 겁니다. 얘는요 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내가 선택한 이 도형에 도형 효과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선택을 해주면 1번 동그라미가 해결이 되고, 2번 워드 아트 삽입, 3번 그림 삽입인데 로고부터 먼저 넣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 위에 아까 우리가 갖고 왔던 123 주식회사의 로고를 동일하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하고 얘를 오른쪽 위에, 근데 그 크기 그대로 붙이면 안 되니까 조금 줄여서 갖다 놓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2번 동그라미 워드아트 삽입인데 우리는 글상자를 그냥 집어넣자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글상자를 클릭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오타가 나지 않도록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써주신 다음에요. 얘를 선택을 하고요. 글씨체를 바꿔야겠죠? 뭐요? 도둠에 굵게. 그러면 글씨체를 도둠에 굵게. 이거는요 크기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텍스트 서식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늘렸을 때 글씨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환의 삼각형,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4% 오프셋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가 위에 있으니까 근접 반사 4% 오프셋, 근접 반사 4% 오프셋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환에 해당하는 부분에 삼각형을 찾아서
삼각형 모양이 요건가요? 삼각형 위로 삼각형, 그쵸? 삼각형 아래로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삼각형을 찾아서요. 요렇게 변환을 하면 얘의 크기가, 자, 키보드의 요쪽에서 이만치 늘려줬어요. 그쵸? 주식회사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뿅 표시가 되면 우리는 1번을 맞게 한 거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대충 눈으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F가 올라오도록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슬라이드 1번은 완성이 된 거예요. 뭐 다르게 뭐 볼 것도 없겠죠. 그쵸? 자, 슬라이드 2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오면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목을 입력하자고요. 그쵸? 목차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1번과 2번, 그 다음에 6번, 얘네들은 이 레이아웃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레이아웃을 지우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2번에 사용해야 할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굴림의 24포인트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되고, 도형의 선 없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1층에 해당하는 여기 니은자 뒤집어진 모양 하나랑 그 다음에 팔각형을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글씨가 입력이 돼 있고, 글씨 위에 하이퍼링크가 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갖고 와서 자르기 기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저거에 해당하는 도형을 찾는 게 순서겠죠? 여기 있네요. 니은자 모양을 일단은 갖고 와서,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얘를 좌우대칭으로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복사돼야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좀 조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크게 하면 글씨가 다 안 들어가거나 4개를 복사했을 때 아래까지 다 안 오니까 그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삽입의 도형의 팔각형, 이것들은 어떻게 한 번에 알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거는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되 적당한 위치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비슷하게만 위치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이 색깔을 신경 쓰이면 다른 색깔로 바꿔주셔도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다른 색깔로 바꿔주시고, 흰색으로 들어가니까 진한 색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글씨를 1이라고 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글상자를 하나 넣고, NF 글씨를 씁시다. T란. 그리고 여기 위에 위치를 시키고, 내가 만든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굴림의 24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림의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쵸?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개를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둘, 셋, 넷. 여기 보면 같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높이가 맞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죠. 2, 3, 4. 그 다음에 얘네들은 NFT. 자, 이것도요, 한글이랑 마찬가지로 제일 긴 글씨를 기준으로 좀 찾아보셔야 돼요. 갖고 오셔야 돼요. 만일에 이 칸이 좁으면 이것만 늘릴 수는 없잖아요. 다 늘려야 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고 늘리는 것도 일이니까요. 그 부분은 처음에 그릴 때 적당하게 넓게 그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NFT 띄고 개념과 거래 사례 이렇게. 그리고 얘는요, 여기에 있는 겉에 하이퍼링크를 거는 게 아니라 이 글씨를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가 있으면 여기 걸어주면 되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하이퍼링크가 안 걸려요. 그러면 삽입에 하이퍼링크를 여러분들이 강제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하이퍼링크의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6으로 가도록 하이퍼링크를 걸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뿅 바뀌면 맞게 한 겁니다. 그렇죠? 자, 2번 동그라미요. 그림을 갖고 옵시다. 삽입에
그림 5를 갖고 오되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달러잖아요. 그쵸? 여기 내가 선택한 숨겨진 메뉴에 자르기를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달러만 보이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쵸? 이렇게 자르기를 다시 한번 눌러서 여기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1과 2번 사이에 이렇게 오도록 위치를 시키면 슬라이드 2번도 완성이 된 거예요. 간단하죠? 그쵸? 자, 1번, 2번 슬라이드 완성했고,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자, 새로운 슬라이드에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목 입력하기. 1점 한 칸 띄고 NFT란 물음표.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요, 여기에 바로 쓰자고 했잖아요. 그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다 설정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구분하고, 그리고 글머리 기호에 작성된 1.5줄로 다 띄워주고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을 하되 첫 번째는 삼각형으로, 그쵸?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에 24포인트로 그려지되 굵게,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여기는 한 칸 띄까요? 한 칸 띄고 non fungable 토큰, 그죠? 엔터를 치면요, 탭키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한 수준, 2수준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글머리 기호 모양 바꾸고 정사각형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두 번째는 도둠의 20포인트니까 도둠의 20포인트에서 굵게만 해제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글씨를 씁니다. 일단은 다 쓰고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타는요, 한글이랑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요렇게 치는 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연습을 할 때 영타는 뭐 독수리 타법이라도 좀 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을 보내버리면,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영타를 못 쳐서 영타를 안 쳐버리면 이 부분은 영타 때문에 점수가 까지잖아요. certified. 그러니까 영타는 조금 독수리 타법이라도 좀 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단락이니까 한 문장으로 다 쓰는 거예요. 접을 인터체인저블,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입력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우리 할 게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얘 전체를 선택을 해서 줄 간격을 먼저 1.5줄로 바꿔주시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에 서식에 들어가서요, 여기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텍스트 상자에 요거 자동 맞춤 안함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end가 들어가도록 조정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unique changeable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적당하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칸이 줄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아까 우리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서식을 그대로 복사하면 된다고 했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커서 모양이 플러스로 바뀌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게 떨어져요. 그쵸? 복사가 됩니다. 아이고, 복사가 돼요. 그쵸? 시프트를 누르면 줄 맞춰서 내려오니까 요거 맞춰서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써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죠? 요렇게 다 선택을 하고 NFT를 치면 밑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한 단어 남겨놓고 NFT, 이거 파란색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NFT. 왜 파란색으로 들어가지? 아니네요. 선택이 되어 있어서 파란색으로 나왔네요. 그쵸? 그럼 다시. 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요렇게 한 단어만 남기고 NFT라고 쓰고요.
뒤에 있는 글씨를 지워주자고 했죠. 그쵸?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 정도 남겨놓고 그쵸?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서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 그 다음에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을 의미. 그죠? 그리고 뒤에는 다 지워줘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고 입력을 하되 가지고 있어가 올라오도록.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조금 더 내릴게요. 여기 조금 더 내려서 문제랑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동영상 1번 동그라미는 삽입의 비디오 이 디바이스 픽처 폴더 안에 있는 영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옆에 붙이되 조금 줄여주는 게 낫겠네요. 그쵸? 조금 영상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야?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 숨겨진 메뉴에 재생 메뉴에서 얘를 자동 실행 그 다음에 반복 재생 체크를 해주시면 됐죠. 그쵸? 그래서 동영상의 옵션까지 설정을 했으면 우리는 세 번째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고요. 그쵸? 네 번째 슬라이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새로운 슬라이드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목 입력해야지 라고 했으니까 2점 띄고 NFT 도입 비즈니스 사례 이렇게 해주고요. 그쵸? 이게 블록이 씌워졌을 때 파란색으로 나오니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네요. 자, 슬라이드 3번, 4번, 5번은 여기 레이아웃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자고 했죠? 그래서 얘는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열이 하나, 둘, 두 개의 열에 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그러면 이 표를 눌러서 열이 두 개고 행이 8개인 표를 갖고 옵니다.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확인을 누르면 표가 들어가고요. 이 숨겨진 메뉴 테이블 디자인에서 머리글 행과 주문행을 없애고, 그쵸? 제가 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여기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을 적용하자고 했잖아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 표 스타일에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를 갖고 오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는 굴림의 18포인트잖아요. 그쵸? 그러면 홈에서 굴림의 선택된 상태에서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뭐야?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을 해주는 겁니다. 그쵸? 글씨 색깔은 검정색으로 그쵸? 요렇게 해놓고 우리는 상단 도형 좌측 도형이 그려져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밑에다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도형이 들어가도록 한 2번 앞에 정도까지 왔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당겨서 기업에 해당하는 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련 비즈니스가 표시가 되도록 이것도 가장 긴 거를 기준으로 조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내려왔잖아요. 상단 도형이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조금 또 여유 있게 좀 위로 당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유비소프트 레비드 토큰 오타가 나지 않도록요. 캡콤 스트리트 파이터 탭 아타리 토큰 탭 나이키 크립토킥스 글씨들이 어렵네요. LVMH 명품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한 블록체인 아우라 출시. 오히려 지금 2월 달에 나오는 표 형식이 훨씬 쉬운 거예요. 두 줄로 넘어가고 하면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는 그냥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NFT를 포함하는 이더리움 시스템으로 정품 인증 그 다음에 IBM
NFT 한 칸 띄고 지원 커스텀 블록체인 삼성 NFT 한 칸 띄고 지원 전자지갑이라고 쓰시고요. 그쵸? 내가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는 굴림의 18포인트로 보여주면 돼요. 도둠의 18포인트. 굴림으로 안 바꿨네요. 그쵸? 굴림의 18포인트로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거 사다리꼴을 갖고 오는 건가요? 자, 삽입의 도형의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일단은 하나 크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삽입의 도형의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을 그 아래쪽으로 그려주고, 이게 테두리가 없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이라고 쓰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쓰되 얘네 두 개를 선택을 해서요. 얘도 뭘로? 굴림의 18포인트 검정. 굴림의 컨트롤 Z. 얘네 두 개를 선택을 해서요. 도둠이 아니라 굴림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선택을 해도 전부 다 굴림의 18포인트로 나오도록. 자, 하나를 만들었으면요. 하나는 복사를 해주면 되죠? 복사를 하되 붙여넣고 얘네는 이렇게 길게 당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는 NFT 관련 비즈니스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요. 이거는 삽입의 도형의 요 모양이죠? 요거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 그래서 3개씩 3개 2개. 그래서 요거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리고 나중에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를 그리되 얘는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하라고 했어요. 선형 아래쪽으로.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 선형 오른쪽, 선형 아래쪽으로 적용을 하고, 그쵸? 비디오 게임, 비디오 Shift 엔터 게임이라고 씁니다. 줄바꿈으로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되 얘도 뭐로 바꿔줘요? 홈에 왜? 이 슬라이드에는 항상 굴림의 18포인트로 표시가 돼야 돼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그쵸? 그리고 얘를 또 하나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맞춰줘야죠. 브라이틀링까지 맞춰주고, 얘는 Alt 키를 누르면 조금 더 맞춰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옆에 있는 표의 높이와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글씨 쓰는 거 빼먹으면 안 되고, 패션 밑에 테크 이렇게. 자, 여기 그려진 거는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테두리가 다 그려져 있네요. 그쵸? 그러면 얘네 있는 부분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줍시다. 이렇게. 이거는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게 그리기가 훨씬 더 편하네요. 그쵸? 여기 있는 사이에 맞추기도 쉽고, 여기 있는 부분들이 테두리가 있어야지 조금 더 그리기가 쉽네요. 그리고 문제상에서도 테두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테두리 없음으로 하지 마시고 테두리를 그린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첫 번째 도형을 갖고 왔을 때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면 오히려 풀기는 더 수월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도형 그릴 때마다 따로 내가 선택을 해서 지정할 필요 없이. 그쵸? 그래서 내가 표를 선택을 하거나 도형을 선택하거나 했을 때 굴림의 18포인트가 표시가 되면 우리는 제대로 맞게 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4번이 또 해결이 되고요. 자, 5번, 6번 바로 보도록 하죠. 새로운 슬라이드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요? 제목 쓰는 거. 3.nft 시장 띄고 규모라고 했고, 여기서는요
2번, 3번, 4번, 5번은 이 레이아웃 그대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차트 삽입을 눌러서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그릴 건데 이 슬라이드에는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갖고 오되 보시고 입력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항목이 여기 2017, 18, 19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열이 NFT 시장 규모 증가율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부분들을 보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숫자와 문자와 이어져 있을 때는 17, 18, 19, 20, 21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땡겨줘도 자 여기가 땡기기가 쉽지 않네요.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그죠? 그리고 여기는 계열이 두 개니까 여기 있는 모양을 일단은 요렇게 이게 자 요렇게 바꿔 놓읍시다. 그다음 계열 1은 제목은 NFT 띄고 시장 띄고 규모 그 다음에 뒤에는 증가율 가로 열고 퍼센트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입력된 게 퍼센트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숫자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31, 180, 210, 315, 710 그쵸? 81, 481, 17, 50, 125 이렇게 입력을 하면 뿅 차트가 그려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려줬고 내가 얘를 선택을 했을 때 도둠의 16포인트 도둠의 16포인트로 그려져 16포인트 그 다음에 외곽선 여기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이 외곽선 테두리 다 똑같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되 자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제 안에 있는 세부 조건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죠?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합시다. NFT 시장 규모 가로 열고 단위 땡땡 100만원 입력을 하되 여기에 글씨체는 궁서 24포인트 궁서 24포인트 문제대로 갑시다.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테두리 채우기 흰색 테두리 얘는 요걸로 갈까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아래 오프셋 자, 잘 못 찾겠네요.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두 번째 이거네요. 그쵸?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을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어디요 차트 영역은 노란색 얘는 항상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림 영역은 차트가 그려지는 부분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해서 흰색으로 바꾸되 얘는 눈금선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울게요. 눈금선을 지우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데이터 서식 증가율 퍼센트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증가율을 선택을 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혼합으로 가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혼합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뭘 바꾼다고요? 증가율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되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주래요. 확인 됐죠?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그렇죠? 근데 값 표시 여기 710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래요. 한 번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2021년이 선택이 되고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이죠? 여기 있는 위에 바깥쪽 끝에 710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모양대로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축이랑 여기 있는 축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실선을 집어넣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도형을 집어넣기 전에 이 작업들을 하기 전에요.
일단은 범례를 없애고 밑에 데이터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는 없음으로 하고, 그쵸?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테이블을 범례 표지 포함으로 해서, 이거 아니죠? 범례 표지 포함으로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쵸? 도형 1번 동그라미를 하기 전에 여기대로 더 할게요. 여기 내가 기본 세로축을 선택을 해서 0에서 800까지 나와 있고, 얘를 선택을 해서요, 여기 선을 실선으로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뿅 생겼죠? 그쵸? 얘네도 가로축도 선택을 해서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밑에가 이렇게 뿅 생기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조금 실선인데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요, 깜장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축을 선택을 하되 0, 200, 400, 600이잖아요. 그런데 주 단위가 200이고,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차트의 눈금이 바깥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깥쪽. 자, 표시가 안 됐죠? 여기 있는 부분에서 눈금을 안쪽, 바깥쪽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실선은 실선, 검정색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문제대로 다 만들어졌죠? 0, 200, 400, 600 제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에서 마름모의 설정을 어쩌고 저쩌고 하시오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1번 동그라미만 삽입의 도형의 하살표를 갖고 와서요, 한쪽 방향 하살표, 그래서 이렇게 2019년부터 그려집니다. 2019년부터 그려주되 거래량 증가, 띄고 증가 쓰고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글꼴 굴림 18포인트. 그럼 여기서 도형 스타일에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여기 있네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지정을 하고, 홈에서 굴림에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문제대로 다 푼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슬라이드 5번도 완성을 했고, 자, 슬라이드 6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요. 그쵸? 자, 6번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제목 입력하자고 했죠. 그래서 4.NFT 개념과 거래 사례. 그리고 6번 슬라이드는요, 이게 없는 게 더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지우고, 여기에 보니까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1층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마주보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그리고 복사를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도형에 보니까 지금 도형에 도둠의 18포인트고, 그 다음에 겉에 테두리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한쪽 모서리가 둥근, 위쪽 모서리의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린, 한쪽 모서리가 잘린 둥근 위쪽 모서리. 자, 한쪽 모서리가 둥근 한쪽 모서리, 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최대한 얘는 크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도형의 크기가 크면 우리가 도형을 조금 널찍하게 담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얘는 도형 윤곽선이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홈에, 자, 도둠 안 바뀌었죠? 도둠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 그리고 얘를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좌우 대칭하면 된다고 했죠? 얘의 도형 서식에서 회전을 좌우 대칭.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형들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뭐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좌우 대칭으로 들어간 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대칭별로 들어갔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그릴 때 같이 그리는 게 나아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이쪽 면에 하나 먼저 그려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색깔을 바꾸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서 좌우대칭으로, 그죠? 그리고 글씨를 NFT 거래 개념도, 얘는 NFT 활용 예술품 거래 사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대칭이잖아요. 좌우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저렇게 하는 게 편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조금 센스 있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스마트 아트를 갖고 와야죠. 스마트 아트를 그리고 나머지 도형들을 그려주면 돼요. 삽입에 스마트 아트를 불러와서 얘는 여기 있네요. 그쵸? 목록형의 연속 블럭 프로세스형. 요거 지난 시간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디지털, 이건 줄바꿈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Shift 엔터 자산. 밑에 내려서 저작권, Shift 엔터 정보. 밑으로 내려서 NFT, Shift 엔터 발행. 그리고 얘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슬라이드에는 도둠의 18포인트로 입력이 돼야 되니까 홈에서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꾸고, 왜 한 번에 잘 안 바뀌죠?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꾸고 검정색으로 집어넣은 다음 그 다음에 얘네가 뭘로 되어 있어요?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벽돌을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글씨가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줄여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지면 갖다가 붙이면 되겠죠. 조금 너무 납작하다 싶으면 조금 늘려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유권 판매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그래서 삽입에 또 스마트 아트를 하나 불러와서 여기 있네요. 눈에 딱 보이네요. 피라미드 목록형을 갖고 오되 위에서부터 여기서 써도 되고 삼각형을 눌러서 위에서부터 써도 되죠. 소유권 방향 아래키 10% 방향 아래키 20% 아이고 20% 엔터 70% 입력을 하되 얘도 동일합니다. 전체를 선택을 해서 뭘로요?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여기 또 궁서로 바뀌었어요. 도둠의 18포인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겠죠? 3차원 경사까지 걸어주고 줄입시다. 그래서 여기에 3차원 경사 경사라는 옵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글씨가 깨지지 않도록 넣어주고 이 도형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됐죠? 이 정도 하면 오른쪽에 도형 3개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스마트 아트를 그렸고요. 소유권 판매에 해당하는 도형 이거 아까 우리 찾았었잖아요. 어떤 거? 요거 있네요. 그쵸? 얘를 하나 그리되 좌우 대칭인 거죠? 요렇게 그리되 소유권 Shift 엔터 판매 얘는요 너비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되 좌우 대칭으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좌우 대칭으로 입력이 되되 얘는 조금 컨트롤 Z 얘를 선택을 해서 조금 돌려줍시다. 돌려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NFC 소유권자 이제 나머지는 도형을 찾아서 입력하는 것 뿐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얘가 상하 대칭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쵸? 회전을 눌러서 상하 대칭으로. 그런데 얘는요, 글씨를 쓰면 어떻게 돼요? 글씨를 쓰면 뒤집혀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글상자를 갖고 와서 일단은 하나 글씨를 쓰는 겁니다. NFT Shift 엔터 소유권자. 그쵸?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되 얘의 글씨체도 뭘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궁서가 아니라 도둠 18포인트 검정색 가운데 정렬. 그쵸?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된다고 했어요. 요거 괜찮죠? 도형이 상하 대칭으로 뒤집히면요 글씨도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양쪽 위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또 그려줘서 비율만큼 Shift 엔터 대금 띄고 지분 이렇게 입력을 해주되 얘네는 조금 더 줄여줘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맞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번 동그라미 어떻게 해요? 그룹을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포함하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G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룹을 했으면 이렇게 한 떼보자고 했어요. 다 그룹이 정해졌는지. 그쵸?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다 그룹이 됐다고 하면 뭐 적용하면 돼요? 바운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 바운드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바운드. 어디서? 얘는 뭐 다르게 방향이 뭐 효과 옵션을 선택을 해서 바운드에 해당하는 뭐 다른 방향이 따로 없으니까 바운드 애니메이션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1번 동그라미가 해결이 됐고 이제 우리는 여기 밑으로 해당하는 도형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또 바로 해봅시다. 삽입에 국내 9개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도형, 평행 사변형을 갖고 와서 하나의 도형을 그리되 국내. 자, 이거는 옆으로 하면요. 옆으로 되지만 얘가 이렇게 줄어들면 글씨가 이렇게 한 줄로 안 되고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해서 그려주시되, 그쵸? 하나는 따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서 국외라고 쓰되 좌우대칭으로 국외라고 써주면요. 훨씬 더 편하겠죠. 하나만의 해결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도형 찾는 게 문제죠? 얘는 요거 배지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 위쪽으로 이중섭 황소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삽입의 도형에 쭉 가다가 요거네요. 그죠? 화살표 오각형이 이렇게 이중섭 항소에 같이 붙어 있어요. 현물, 작품, 짝대기, 판매, 띄고, 취소. 그래서 얘를 붙여주면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육각형이네요. 삽입에 육각형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려주고, missing and found.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하되, 밑에 붙여주는데 얘는 좌우 대칭으로 들어갔죠? 좌우 대칭으로 들어가되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글씨가 디지털 그림 짝대기 국내 최초. 얘는요 더 넓어져야 돼요. 그쵸? 더 넓게 한 줄로 들어가도록. 얘도 적당하게 더 넓게 당겨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너무 높이가 높나요? 이렇게 더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중서 항소랑 얘네들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올라가고 얘네는 조금 더 늘어지고
그리고 적당하게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각형이 2층에 깔려 있잖아요. 삽입의 도형에 요거 둥근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구개로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부분은요, 밑에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자, 얘는 도형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윤곽선만 대시를 파선으로, 그리고 얘의 두께를 조금 더 줍시다. 그래서 2와 2분의 1, 1과 2분의 1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한 치수 더 큰 거, 얘로 그려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하시고 조금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해당하는 3개의 도형만 더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마음의 초상에 있는 여기 사각형이 있고 삐침이 있어요. 그러면 삽입에 이 도형은요, 좌우로 삐침이 있으니까 요거 사각형, 직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표식이 있으니까 얘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 당겨주고 여기 있는 부분을 더 늘려주면 요렇게 더 나와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마음의 초상, 얘는 더 줄여줘도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얘네 부분이 더 늘어나도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랑 똑같게 비슷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위치를 하고요, 줄로 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최초 NFT 거래 삽입의 도형에서 요거죠? 얘를 갖고 와서 또 적당하게 그려준 다음 한번 써보세요. 최초의 NFT Shift 엔터 거래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면요, 그냥 한 방에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넘긴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꼭지점과 여기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삽입의 도형의 선, 얘는 연결선, 구부러진 연결선을 여기 시작을 해서 여기로 닿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려주되,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색, 그리고 좀 굵게, 두께는 굵게 하되 도형 윤곽선의 마지막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너무 굵으면 한 치수 줄일까요? 두께를 1과 2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똑같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블럭을 씌워서 얘까지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되 컨트롤 G를 누르고 그룹된 부분을 옮겼을 때 빠지는 거 없죠? 컨트롤 Z.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닦아내기 오른쪽 애니메이션의 닦아내기 어디서? 효과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우리는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을 했을 때요, 여기 있는 부분이 도둠의 18포인트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요, 우리가 1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문제를 다 푼 게 된 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봤고요. 그쵸? 얘를 선택을 했을 때 굴림의 16포인트, 외곽선 설정을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표 작성 해봤습니다. 표 작성을 클릭을 했을 때 굴림의 18포인트. 어떤 도형을 다 선택을 하더라도 굴림의 18포인트. 그리고 글머리 기호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상을 삽입한 다음에 재생해서 옵션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표지 디자인에 말한 대로 1번, 2번 슬라이드에는요, 도형의 윤곽선이 없어요. 그리고 4번, 5번, 6번의 도형들은 전부 다 외곽선이 있어요. 테두리 윤곽선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이퍼링크 지정했고, 그림을 갖고 와서 자르기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1번은 표지 디자인 하는 거는 이렇게 그대로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연습하는 부분들을 시간 안에 60분 안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다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면 뭐 400점 이상 A등급 받는 거는요, 어렵지 않겠죠? 근데 만일에 내가 작성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 6번 슬라이드 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 라고 하면 밑에 있는 도형 하나 까시고요. 스마트 아트만 잘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충 도형도 집어넣은 다음에 그룹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그러면 애니메이션 점수와 스마트 아트 점수들은 따로 받겠죠. 도형 점수들만 마이너스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점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간 안에 문제대로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2월달 A형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월달 A형 문제를 이렇게 이제 달달이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면 최신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영상을 슬라이드 1번부터 6번까지 푸는 영상들을 하나씩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보시고 시간 안에만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